선배님께서 아주 재미나게 발표를 잘 해주셨고, 이 발표해주신 내용에 관련해서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궁금한 너무 거 잘하셔서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저는 하산할 때 헬기를 이용해서 하산하는 걸 몰랐는데 오늘 아무튼 발표해 주신 거 보고 알았는데 그냥 이거 되게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궁금했는데요. 그런 하산을 헬기로 하는 걸 결정할 때 뭔가 그 하산에 대한 어쨌든 좀 부담이 있잖아요. 그런 약간 심리가 좀 결정하는데 좀 작용이 됐나요? 그러니까 뭔가 그 베이스 캠프에서 헬기를 보낼 테니까 내려와 이런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뭔가 헬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헬기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. 이게 노익상 회장님하고 무전기로다가 싸웠어요. 그 마지막 노익상 회장님의 멘트가 너 헬기 안 타면 다시는 서울에서 나 볼 생각 마. 그 유학계 선배님도 사실은 아깝죠. 우리가 그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12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했는데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. 그래서 그때 우리 한동익 대원이 사실은 좀 많이 탈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서 그 친구만 일단 내려보내자.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무전기상으로 우리 단장님이지 그때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뭐 사실은 진짜로 나는 지금도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거짓말 아니야. 나는 진짜 내 혼자라도 내려오고 싶었던 마음이 원래 있었죠. 하산 계획은 등반했던 루트로 내려오시는 거였나요? 네, 맞아요. 네, 그 루트는 하강을 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그쪽에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지 위험 요소는 거의 없었거든. 왜냐면은 로프로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내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. 그 하산은 원래 등반하실 때 한 며칠 정도 계획하셨나요? 하산은 네. 내가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한 1박 2일 정도면 충분히 하산은 해요.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조금 서두에 얘기는 했었지만 좀 아쉬워. 네. 맞아요. 우리 네팔에서 형네 내려오셨을 때 우리 네팔 하식집에서 같이 만났잖아요. 저녁에 그날 내려오셨다 그랬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헬기 타고 베이스에 발도 못 네, 딛고 가서 네, 맞아요. 인사드리고서 무조건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베이스에 내 짐도 하나 못 챙기고 나는 다운 그대로 등반 복장 그대로 입고서 루쿠라까지 내려갔다가 루쿠라에서 한 3, 40분 대기하고 있다 바로 카트만두 호텔로 들어가는 걸 뭐. 근데 보면 이제 형도 이제 알파인 등반을 하기 이제는 뭐 좀 나이도 사실 있잖아요. 또 요번에 이제 보니까 또 등반을 또 계획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. 뭐 히말라야 등반은 50살부터라고. 예,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뭐 등반을 하면서 뭐 체력적으로나 뭐 이게 뭐 저는 뭐 이제 저도 해보니까 이게 뭐 체력적인 것보다 오히려 경험을 쌓으면서 이게 느껴지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힘들이 이렇게
체력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스스로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쌓이는데 우리 후배들한테도 또 그 체력적으로는 왕성하지만은 사실 경험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. 근데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그런 체력을 가지면서도 그 형처럼 또 그런 그 등반하면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끝까지 이제 그 목표로 세웠던 것들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경험이 분명히 그거는 등반을 해야만이 쌓을 수 있는 내공이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후배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등반하는데 우리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등반을 하면서 그 큰 공백 기간이 작년에 18년도에 나톡에서 다치고 온 다음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휴식을 취하는 게 전부였으니까 그게 9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그 2년을 공백기를 둔 거는 없었어. 처음이야. 그게 2003년도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2004년도 그러니까 4년도 5년 그때도 2년이구나. 그때 말고는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고소에 대한 이제 몸이 적응을 하게끔 하여튼 어쨌든 그 등반을 계속 나갔는데 그 알파인 등반은 우리가 그 고소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나 새로 이제 이런 알파인 등반을 좀 해보고 싶은 그 산악인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그 고도에 어느 정도 순화가 되는지는 분명히 실력 이전에 테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돼. 어디든 가든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등반 대상지 주변에도 뭐 자그마한 한 5,000대든지 뭐 내가 6,000대를 간다 하면은 주변에 4,000대 후반이든 5,000대 초반이든 그런 데서 고소를 분명히 경험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나의 지론이라고.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고소에서의 그 자기가 몸을 갖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고소가 온다 하면 거의 그 같이 등반하는 동료 대원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는 나는 무조건 100이면 100 좀 다 하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들어갈 때는 시간과의 또 싸움이고 그런 그 번외의 시간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는 나부터도 인지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알파인 등반은 또 시간적으로도 또 일반 그 뭐 8,000대나 이런 데보다는 시간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무조건적으로 고소 순환을 한 다음에 등반을 하라.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고소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실력을 갖더라도 그 현장에서 루트에서 적응을 못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몰라 내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소가 잘 안 와. 머리가 좀 되게 무딘가 봐. 술 좋아했어서 그런가 본데. 우리는 뭐 술, 담배, 뭐 오만 잡기 다 좋아하잖아.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. 해먹을 쓰신 거죠? 등반할 때. 그렇지. 저녁에 잘 때는 해먹을 많이 썼지. 그리고 이제 어때요? 해먹은? 벽에서 해먹었어요. 편한가요? 나는 편해. 그리고 그 지금 가져갔던 해명이 이 평지에 그냥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일반 해먹보다는 허리가 되게 안 아프더라고. 그래서 그걸 한번 써먹어 보자 해서 지금 동계 때 그 벽상에서 그 빙벽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훈련하면서도 좀 써봤거든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고소에서 알파인 등반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원체 장비와 중량과의 싸움이기 때문에
텐트보다는 그게 중량적으로도 훨씬 더 그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. 그 해먹을 깔고 그럼 거기에 매트리스도 깔고 눕는 건가요? 그치, 그게 지퍼가 달린 햄목이야. 그러니까 그 오픈된 해먹이 아니고 그 침낭 카바인데 지퍼가 달려 있다는데 다 묶여 있고, 그럼 그 지퍼를 열어놓고 사람이 쏙 들어간 다음에 지퍼를 닫으면 안쪽으로 눈이 안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일단 배낭을 바닥에 깔고 배낭 위에다가 짧은 우리가 이제 그 폼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 이제 침낭을 펴고 자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스노우 샤워가 많은 데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. 밀려나가는 것도 없고, 텐트를 치면 스노우 샤워가 많은 데는 그 벽 쪽으로다가 그 눈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.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거를 어쨌든 간에 그때는 잘 써먹었어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처음에 그 알파인 등반할 때는 사실 그 해먹을 아니 해먹이란다 텐트를 안 쓰고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 그 텐트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텐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 요즘 텐트가 사실 뭐 저희 강가 프로나 그 정용이도 있고 창호 형이랑 등반할 때도 그 텐트가 한 1kg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. 실제 그 총 토탈 무게가.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날씨가 만약에 뭐 등반하시는 동안에 막 그 날씨가 막 엄청 안 좋거나 막 이런 변화가 만약에 만약에 그 설동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, 그 날씨도 나빠지고 했을 때, 그 텐트가 있으면 오히려 더 그 뭐 며칠 또 버티거나 뭐 이런 상황이 뭐 예,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적어놓은 거예요. 그 뭐 일제 뭐 장단점이 물론 다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 애들 또 등반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또 그런 부분 텐트를 또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등반하는 분의 뭐 취향이나 뭐 이런 부분 선택이나 뭐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그 편안함이나 가벼움의 무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, 그 다음에도 만약에 이렇게 등반을 하시면은 또 그 대상지마다 물론 아주 다르겠지만 그 어떤 장비들이 유용하고 뭐 아니면 유용한지 뭐 또 그 텐트뿐만 아니라 뭐 또 그 버너 스토브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 암벽에 쓰는 뭐 바위 장비 뭐 이런 장비적인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음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때 피크 40일 등반을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서 나톡으로 이제 등반을 하러 갈 때에는 현역도 준비를 하고 그 음. 경량도 준비를 했다고.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라톡은 우리가 18년도에 가기 전에 벌써 2번을 갔다가 이제 들어왔던 그 루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루트에서 텐트를 칠 수 있는 부분과 그냥 해먹을 쳐야 되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된 거야. 그랬을 때는 그때 준비할 때도 해먹도 준비하긴 했었지만 텐트도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. 그래서 그 부분에 올라가면서 텐트는 아래쪽에다가 치고 한 3일 정도는 분명히 텐트 자리가 나오니까, 근데 이제 4일차 넘어가면서는 텐트 자리가 안 나올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해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막영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었고, 어쨌든 우리 알파인 등반하면서 거벽에 대한 그 등반에 필요한 장비들은 뭐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거의 99%는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. 특별하게 내가 뭐 그 궤복 장비를 따로 제작을 해서 움직인다거나,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들도 등반을 하다 보면 뭐 그
그 안전 때문에 우리 그 키홀더 같은 그 행거 있잖아. 그런 것들도 좀 그 말 그대로 예비책으로 다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점핑 세트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또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고, 그런 부분이고, 장비는 그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예 그 식량을 덜 가져가면은 덜 가져가지, 똑같이 식량과 장비를 선택하라 했을 때는 나는 거의 장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 밥은 사실은 저는 고소해서 사실 되게 소식을 하는 편인데, 장비가 없으면 좀 불안한 그 또 있고, 그리고 또 설령 그게 필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장비에 대한 그 비중은 좀 많이 두는 편이긴 합니다. 그 선배님, 저도 질문할게요. 예, 오늘 먼저 말씀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네. 질문이 아주 많은데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. 하나는 그 아까 헬기를 타셨는데 헬기가 보니까 두 번, 세 번 많이 날랐는데 헬기 비용은 보통 구조할 때만 그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은 구조 사례나 사고 있을 때만 이제 보험에서 해주고 그러지 않을 때는 직접 페이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. 다른 거는 피크 40일 등반하셨는데 이거를 그 봉우를 선택해서 가게 된 계기, 그러니까 준비하게 된 과정, 이 부분이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그 그 헬기 조종하시는 분들이 그 일반 트레킹 고도에서 더 높은데 6,000대 뭐 5,000대 후반을 갔다가 잘 안 올라래요. 그것도 더군다나 평지가 아니고 능선상에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 회장님께서 거꾸로 베이스에서 카트만두에다 전화를 하신 게 아니고, 베이스에서 한국으로 그 한국 리서치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카트만두로 전화를 가고,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역으로 띄운 거예요. 그게 이제 약간 구조 비슷하게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비 처리는 이제 그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전체를 다 부담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 헬기는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된 부분이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피크 41을 가게 된 계기는 그 메라피크를 그 전에 제가 이제 지인들이죠.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원정 나가면 수폰하는 분들이 메라피크를 한번 가보고 싶자 해서 그 메라피크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서 한 3분을 모시고서 예전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. 그러면서 정상에서 그 봉우리를 본 거예요. 그래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 봉우리가 컨택이 되는데, 그 주변에 있는 봉우리들은 벽도 예쁘고 해서, 저는 원래 그 2014년도에 시도를 할 때 그 북벽이 아니라 그 메라피크에서 보는 그 남서벽 쪽으로다가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, 거기 내려가서 마을 현주민들한테 이제 쭉 물어보니까 그 남서벽으로 진입하는 길이 없답니다. 그 빙하가 원체 그 너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봉우리에다가 이제 그 이름을 대고 이쪽에 어디야 그 알파인 저널이나 이런 데다 이제 쳐보니까 그게 미등이에요. 근데 그렇게 큰 그 루트상의 마칼로 그 트레킹 루트상에 가까이 붙어 있는 봉우리가 미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지 그 메라피크 직원으로 있던 그 친구한테 그쪽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북벽 사진을 한 장을 찍어서 좀 보내봐라 그랬는데, 그 사진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올라가게 된 그 북벽 사진이 이제 저한테 한국으로 카톡으로 왔죠. 그래서 그게 원래 이제 남서벽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북벽으로 선회를 했어요.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가 올라간 루트로다가 영국 잉글랜드 쪽에 대원들이 도둑 등반을 하다가, 그 친구들도 제가 2014년도에 그 올라갔던 지점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백을 한 기록이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그 네팔 관광성에는 분명히 미등봉으로 나와 있고,
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에다 다 넣어보고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미등봉이라 해서 그거를 이제 그때 메라피크 같이 가셨던 선배님들하고 해서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계기죠. 어쨌든 제가 등반을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거기에 제 주변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많이 들니까.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등반하신 거 보니까 그게 가을 시즌이라서 좀 추워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날씨가 어쨌든 좀 나쁘진 않아 보였는데요. 등반하는 도중에 날씨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 혹시 날씨 같은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하고 그 뭐 등반하는 날짜 같은 거를 정하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저희가 이제 저는 등반을 갈 때 이제 위성 전화기를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등반하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 카라반 루트를 며칠 아니잖아요. 그 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정찰하는 시간을 빼고 이제 등반이 들어가는 날짜를 정해놓으면 한국에서 뭐 후배들하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. 그래서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유료 사이트에 그 세계적인 날씨를 보는 사이트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 위성 전화기로 딱 전화하면 그 친구는 뭐 안부도 묻지 않고 오늘부터 내가 전화한 그 날짜를 정해놓은 날짜부터 며칠부터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내일이 21일이다 등반한 날이 그럼 21일부터 날씨 불러 그러면은 일주일을 쫙 불러가지고 딱 끊습니다. 그렇게 해서 날씨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고 그때 14년도에 갈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출발할 땐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제 그 허리케인이 끝물에 갑자기 커지면서 날씨가 되게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빠져나온 계기가 됐던 거고 요번에 그 2016년도에 갈 때는 이제 그렇게 예상 날씨를 잡아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보다 날짜를 한 4일을 더 소요하면서 이제 들어가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후반부의 날씨들이 제 생각에는 더 안 좋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아까 헬기를 타지 않는 상황도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그 천운인지 몰라도 11박 12일 동안에 눈이 잔눈이 그러니까 짧게 내린 눈이 2번인가 밖에 없었고 다 날씨가 좋았어요.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. 선배님, 저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이번에 저 마리앙 피크 가시잖아요. 이번 등반 계획해서 잘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이제 앞으로 등반과 관련해서요. 뭐 어떤 뭐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그런 등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등반을 해나가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궁금해서요. 현재 지금 이제 출국 날짜가 이제 픽스가 됐어요. 9월 17일로 해가지고 그 카타르 항공으로 이제 가는데 어쨌든 이거는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대상지를 한 7번은 바꿨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것들은 이제 어쨌든 언리미트 피크로 해서 회장님께서 이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금 네팔의 관광청에서 나와 있는 봉우리 전체가 한 제가 받은 게 거의 한 70 몇 개가 됐었는데 그게 70 몇 개, 78개인가 되는데 그게 전부 다 그쪽에서는 미등이라고 보내왔던 것들이 그 알파인 저널, 아메리카 알파인 저널에다가 딱 치면은 다 기고가 다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마리앙 피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그 여행사 저희가 그 마리앙 피크가 돌포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돌포 지역을 전담하는 여행사가 따로 있더라고요. 그 여행사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요걸 한번 컨택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거를 컨택을 해서 한번 이제 전부 서치를 하니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.
일본 그 마리아 그 돌포 지역은 거의 그 일본 대들이 거의 힘들다시피 다 일본 애들이 다 등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마리앙 피크가 아무 기록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컨택을 하게 된 내용이었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뭐 저희들도 아까 우리 최정문 후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벌써 52, 셋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벽에서 매달리기 사실 이제 무리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의 후배들 우리가 이제 조직이 서울산학조남구제대라는 게 있는데 후배들이 그 제가 했던 등반 중에서 뭐 대원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김세준 대원하고 2번을 갔었고 우리 그 설악산에 있는 강태원 대원 뭐 저기 우리가 그 같이 갔던 대원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라톡이라는 봉우리가 우리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영국 애들이 등정을 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한 번쯤은 그 뭐 벽을 가든 아니면 일반적인 능선으로 가든 뭐 극지법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좀 욕심이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한번 좀 그런 걸 누군가가 한번 실행을 그런 큰 벽을 한번 도전을 해 보는 대원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태껏 그 받아왔던 선배들한테 받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쏟아부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. 준비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렇게 진짜 알파인 해서 아까 그 우리 진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알파인 등반을 그 할 때에 이런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우리처럼 선배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은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선배들한테도 홍보를 해주면 뭐 십시일반 돕다 보면 또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아무튼 뭐 등반 다녀오신 거 플러스 앞으로 계획까지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. 시간이 후딱후딱 가고 있는데 혹시 뭐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질문 하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원정을 이제 준비할 때 주변에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얘기는 이제 얘기가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뭐 달리기를 많이 한다든가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데 선배님 네팔에 많이 가는 선배님들은 그런 얘기는 그냥 못 듣고 그냥 이렇게 출국 날짜 기다렸다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은 어떻게 뭐 운동을 하고 출국 전에 어떻게 몸을 만들고 가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루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자주 다니시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살을 찌워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다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특별하게 그 하드 트레인 같은 그 운동은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등반을 그 대상을 잡고서 일정을 잡게 되면 국내에서 등반을 많이 다녀요. 왜냐하면 그 감각을 그게 고도에 대한 감각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고소 고도 뭐 높은 어떤 이런 표현력이 좀 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암벽에서 매달려서 허리를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무서움 있죠. 이제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일반적으로 암벽 등반, 뭐 여름 시즌에는 암벽 등반이든 뭐 겨울에는 빙벽 등반이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꾸준하게 이제 등반 활동은 계속 하는 편입니다. 조금 이해가 가셨나? 네, 그냥 평소에 계속 꾸준히 하신다는 말씀. 그렇죠. 그러니까 등반은 거의 이제
이렇게 원정을 준비한다고 딱 가정하면 거의 등반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나가는 편이에요. 그러면서 그 워킹 하중하는 거는 바이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한 뭐 3, 40분이든 1시간이든 다 워킹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나 싶어요. 이게 뭐 평소에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와서 자전거 타고 달리기 하고 사실은 좀 벅차긴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진짜 또 대인들하고의 또 인간관계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.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등반을 하면서 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를 해요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더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? 그 시간이 또 뭐 이렇게 후딱 지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없으신가요? 네, 그러면은 뭐 성문이 형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나중에 코로나 좀 진정되면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. 예, 안 그래도 오늘 발표해 주신 구은수 선배님도 이제 곧 등반을 가시는데 다녀오셔가지고 그 다녀오신 또 등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이번처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좀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들이 좀 진정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또 만나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오늘 뭐 사실 공개 링크를 했지만 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어요. 근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소수가 오면 또 오는 대로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, 고은수 선배님께 감사드리고요. 등반을 또 잘 다녀오시고 예, 이후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다 예, 감사드리고 다음 또 히말라야 펀드 세미나 어떻게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지 또 고민을 해서 예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